저는 고양시에 있는 정발중학교에서 온 최민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 신청 인원이 훨씬 많으셨는데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런지 좀 적게 오셔서 조변동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40분씩 좀 시간을 나눠서 한쪽 요 세 코트에서는 단체전을 진행을 하고요. 저쪽 좀 저희가 공간이 좀 협소해서 저쪽 끝에 간이 네트랑 그 코트매트 있는 쪽에서는 저희가 좀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제 활동 저희가 한번 직접 체험해보는 식으로 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좀 많이 덥고 저희 여기가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덥고 네, 좀 처음 보는 분들이라서 좀 어색하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좀 저희 1시간 반 남짓 좀 잘 따라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왼쪽에 보면 카트 위에 셔틀콕 하나씩 있습니다. 이미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 셔틀콕 하나씩만 갖고 이쪽 네트로 둥그렇게 좀 서주시겠어요? 저쪽 코트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넓게 서주세요. 네, 저희가 그 참여 신청해주신 선생님들이 워낙 다양한 유형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만큼 니즈도 다양할 거라 생각해서 처음에 그냥 풀 리그를 돌릴까 아니면 레슨을 할까 뭐 다양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체육 교육이다 보니까 수업 쪽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이런 좀 섹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은 수준이 중학생 정도 수준이시고요. 요거를 조금 더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고등학교까지는 수업에 좀 적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배드민턴을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수업에서 항상 학생들보다는 어느 정도 우위에 있어야 수업 장악력도 갖게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셔틀콕 들어 올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셔틀콕 들어 올리기 되신 분은 백핸드로 들어 올려주세요. 포핸드 말고 백핸드로 들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백핸드 손등 방향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포핸드부터 할게요. 셔틀콕이 라켓의 측면의 방향으로 붙어 있을수록 더 쉽습니다. 라켓의 측면의 방향에서 얘를 치려고 하지 말고 부드럽게 끌고 간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조금 쉽게 들어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백핸드도 마찬가지겠죠. 백핸드도 바닥에 있는 셔틀콕을 측면에서 좀 얘를 같이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배드민턴 첫 시간에는 거의 매번 하는 편이에요. 배드민턴 수업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학생도 많고 랠리조차 이어가는 거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부터 약간 미션형 수업으로 저는 많이 끌어가는 편인데요. 요거를 설명할 때 그냥 호기심 유발 뭐 이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립, 우리가 포핸드는 셔틀콕을 손바닥 쪽으로 다루기 때문에 포핸드라고 부르는 거고 백핸드는 손등 쪽으로 셔틀콕을 다루기 때문에 백핸드라고 부르는 거야 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선생님들이 배드민턴 수업을 처음 진행하실 때 오버헤드 스트로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버헤드 스트로크는 뭐냐, 라켓이 머리 위에서, 선생님 얼마나 되셨죠? 네, 많이 되셨네요. 그러면 한번 쳐볼까요? 잘 치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머리 위에서 좀 스트로크를 하는 편이 많은데요. 저는 언더핸드부터 조금 많이 감각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오버헤드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드민턴을 경험해본 학생이라면 나중에 그나마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언더핸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내 시선 밑으로 오는 셔틀콕에 대해서 어떻게 리시브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간편한 게 일단 리프팅 시키기입니다. 우리가 바닥에 있는 거를 끌어올렸다면 이대로 포핸드 리프팅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포핸드 리프팅부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동이 가장 적어야 됩니다. 이리저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제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포핸드가 다소 쉽다. 백핸드로 해볼까요? 마찬가지 그립의 개념이 들어가겠죠. 백핸드로 한번 해볼까요? 백핸드. 네, 그만. 자, 리프팅을 우리가 해냈다면 올려주는 것과 또 다른 라켓과 셔틀콕의 감각을 살려주는 활동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팡 쳐서 들어 올렸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죠. 트래핑을 해줘야겠죠. 트래핑.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우리가 팡 쳐서 올렸다. 그러면 얘 리듬에 맞춰서 트래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포핸드부터 트래핑 한번 해볼게요. 다소 쉽게 되시는 분들은 백핸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핸드. 트래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이라 그러죠. 코트의 전이 네트 앞 플레이에서 네트 플레이를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업 외적으로 내가 배드민턴 동호인인데 네트 플레이가 어렵다 그러시면 그냥 몸 푸실 때 리프팅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공을 다루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언더핸드 스윙이라는 개념과 리프팅 그리고 트래핑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배드민턴을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유도를 했다면 가장 먼저 이제 가장 쉽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서비스를 이렇게 약수터에서 하는 것처럼 넣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활동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대칭으로 같은 색깔의 조끼가 바닥에 놓여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6명이 동시에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녹색 조끼 앞에 있죠? 그러면 건너편 녹색 조끼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무슨 서비스가 가장 적합할까요? 백핸드 숏 서비스가 가장 적합하겠죠. 자, 여기 서 있다면 어디로 공을 보내야 될까요? 서비스로? 포핸드 롱 서비스가 아마 가장 적합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가장 뒤에서 노란색 조끼 앞에서 내가 서비스를 넣는다면 백핸드나 포핸드를 활용한 롱 서비스로 앞에 있는 친구에게 공을 전달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차시의 미션을 6명의 같은 팀원이 동시에 서비스를 넣어서 동시에 다시 셔틀콕을 잡기 뭐 이런 식으로 미션을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분 한번 자원을 받아서 직접 한번 해보려 하는데 이 서비스 한번 참여해 보실 분 계실까요? 범성훈 선생님 가시고, 네, 같은 색깔에 서주시면 되고요. 네, 가주시고, 선생님 뒤로 가주시고, 선생님 와주시고, 오케이. 일단 그냥 자유롭게 한번 서비스 넣어보겠습니다. 저희 처음 해보니까요. 자신의 앞에 있는 조끼와 같은 색깔의 서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활동을 하면 복식 경기를 학교에서는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학생들이 내가 여기 이 점수에서 대각선으로 넣어야 하는지 직선으로 넣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요때 메시지를 복식 경기는 너희들 지금 하는 것처럼 서비스의 방향이 항시 대각선이어야 해. 요런 메시지도 담아주시면 나중에 규칙 설명할 때 조금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많이 좀 시키는 편입니다. 좀 접목을 해서. 이번에는 한번 동시에 6명이 합심을 해서 서비스를 넣음과 동시에 상대방의 셔틀콕을 캐치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미션을 성공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좀 많이 쉽지도 않은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저한테 아무데로나 한번 쳐주세요. 자, 지금 제가 잠시만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 스플릿 스텝이라는 겁니다. 스플릿 스텝. 스플릿 스텝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스플릿 스텝은 우리가 농구나 배구 아니면 다른 구기 스포츠 어떤 종목을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공을 차는 타이밍에 제가 한번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할 때 한번 띄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거를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사다리 같은 거를 하나 세워놓고 넘어가서 앞에 셔틀콕 치기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요거를 수업에 좀 적용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학생들 선수를 시키기보다는 요 배드민턴 문화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걸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거를 활용한 게임입니다. 한번 뭐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치실 때 한번 뛰는 거. 네. 그래서 네, 라켓 놔주시고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주보고 서주시면 됩니다. 복식 라인에 써주세요. 복식 라인에. 네. 자, 우리 스플릿 스텝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가위? 죄송해요. 가위, 세로로 하면 가위예요. 모으면 바위, 넓히면 보작입니다. 이걸로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본인이 지니고 있는 셔틀콕을 갖다가 놓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가위바위보예요. 그래서 먼저 셔틀콕 3개를 비운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단 내가 가위바위보를 졌다. 그럼 빠르게 판단을 해서 이 학생은 공을 쳐낼 수 있어요. 단 공중에 있을 때. 하지만 어렵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 없으신가요? 저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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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이렇게 놓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저는 벌써 2개를 비웠어요. 자, 마지막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플릿 스텝이랑, 그리고 또 제가 조끼에 셔틀콕을 넣을 때 뭐를 썼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텝을 하고 1, 2 앞에서 놓고 하고 1, 2 이런 것도 강조를 해주시면 좋기는 해요. 근데 학생들은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오늘 수준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해보셔야 돼요. 자, 4분만 자원 받겠습니다. 4분. 네, 감사합니다.
또 두 분 안 계신가요? 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33개 학급입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여고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개 학급씩 들어오는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코트를 쪼개 쓰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참여를 늘려서 할 수 있고요. 라바콘이나 뭐 이런 걸 둬서 이렇게 하면 8명이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공간을 많이 쪼개서 쓰는 편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은 이 복식 사이드 라인, 이 네모 직사각형 안에 서주시면 됩니다. 두 분만 하시겠습니다. 두 분만. 또 하실 거예요? 다른 분 없으세요? 또 하세요. 네, 준비. 자, 가위바위보. 실패입니다. 네,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이렇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편이십니다. 네. 더우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서비스랑 스플릿 스텝 가장 기초적인 거 했죠. 요거는 안 해볼 거고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 건데, 선생님들은 배드민턴 스윙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혹시 가르치지 않으시는가요? 배드민턴 스윙. 우리가 오버헤드 스윙이라고 하면 미간 앞에서 라켓 헤드를 준비하고 본인이 사용하는 손에 해당하는 다리를 팔처럼 당기듯이 빼서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가장 위에서 타점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어려워하고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풀라우프를 놓고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정해진 시간이 끝났을 때 더 많이 셔틀콕을 골인시킨 팀은 어디인가 를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정신없이 던지는 와중에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사가 훌라후프의 위치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초등학생이면 여기 놔도 됐지만 중학생이면 여기 놓으면 이렇게 던지겠죠. 그럼 의미가 없어집니다. 거리의 차이를 둬서 스윙이 나올 수 있게 억지로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나중에 칠 때 이런 자세가 나와요. 우리 팔로우 스윙까지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오버헤드 스윙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해 볼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었고요. 다음은 복식 로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활동을 짜볼게요. 복식 로테이션. 복식 로테이션 뭐가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뒤, 탑 앤 백이라고 합니다. 탑 앤 백. 수비,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활동에 조금 접목을 시켜볼게요. 청기 백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기 백기. 두 분 나와주세요. 잘 안 보이시면 가까이 와주세요. 수비할 때 사이드 바이 사이드입니다. 수비할 때. 왜 양옆으로 서야 되죠? 수비할 때? 왜요? 맞아요. 우리가 수비를 지금 우리가 하이 클리어, 언더 클리어 등등의 상대방에게 공격 기회를 주는 리시브를 했어요. 공이 떠 있겠죠, 허공에. 상대방이 스매시를 하는데 우리 팀은 앞뒤로 서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옆이 많은 공간을 내어주기 때문에
실점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수비할 때 양옆으로 서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국가대표 선수들은 공이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두 명이죠.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씁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잘라요, 공간을. 근데 그거는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스포츠클럽 하실 때 적용하시면 되고요. 수업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은 걸 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형광색, 녹색은 공격 로테이션으로 서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앞뒤로 섰죠. 공격 로테이션이에요. 요거는 수비로 서 라는 의미입니다. 섰죠? 자, 요 전제 하에 아까 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겸양쌤이 여기를 한번 갔다 오셨죠? 요거 안 됩니다. 내가 공격할 때 여기를 갖고 수비할 때 저기 있었다면 다음번에 일로 가야 돼. 한 공간에 한 번 이상 머무르면 안 돼요. 다만 여기를 갔다 오면 여기로 올 수 있어.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횟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횟수 10번만 해볼게요. 10번. 그러면 여기 두 명이니까 수업할 때는 얘네도 두 명이겠죠. 숫자 해주세요. 공격 수비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바꿔야 돼. 자리를 바꿔야 돼. 어떻게 해서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바꿔야 돼. 바꿔야 돼. 호흡이 맞아야 돼. 다시. 뒤로 가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할 때는 앞뒤로 서야 되는구나. 우리가 공을 올라가면은 이렇게 수비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유치한 수준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스포츠 클럽 하실 때는 레슨 하듯이 올려주셔도 되는데 수업에서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사실 선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더 확장을 해가시면 아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저 분명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해볼 게 이제 직접 쳐보셔야 돼요. 셔틀콕을. 뭐를 할 거냐면 치고 빠지기를 할 거예요. 치고 빠지기. 뭘 치고 빠질까요? 내가 셔틀콕 한번 쳤으면 빠져주고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 릴레이 스트로크예요. 릴레이 스트로크.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늘은 간이 네트가 있어요. 요게 어설프긴 하지만 길이가 전위 서비스 라인부터 후위 복식 서비스 라인까지입니다. 요거를 전문 용어로 짤짤이라 그래요. 네, 짤짤이로 치고 빠지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다 성인이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짤짤이가 단순히 재밌어 보여서 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왜냐? 짤짤이는 앞뒤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길게 보내지 못해. 짧게 보내야 돼.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죠? 공이 짧아졌다는 건 무슨 의미죠? 공격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점수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이 있다면 짤짤이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그냥 한번 해볼게요. 세 명? 2명 내지 3명은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실 분. 3대 3으로. 쪽으로. 그래서 지금 8분 정도 되시니까 2대 2로 치고 빠지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두 분이 찢어지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두 분 할게요. 이렇게 네 분은 이쪽에서 조금 하실 거고요. 한 팀 절로 넘어가시고요. 이쪽에서 하실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자, 치고 빠지기는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은 대기 시간이 생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다 낑겨서 어떻게 치면 치겠지만 그건 배드민턴이 아니죠. 그거는 동호인들이 하는 난타죠, 난타.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서비스를 넣고 제가 스트로크 하면 저는 빠져야 돼요. 한 번 치면. 우리 팀원이 치는 겁니다. 팀원 치면 또 내가 들어와서 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은 서비스 넣은 사람은 한 번 치고 빠져야 돼요. 서비스 넣고 빠지는 게 아니고. 이해되셨죠? 자, 요거는 게임을 할 때고 다양한 부분 기능을 연습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너네 팀은 드롭샷만 해. 우리 팀은 언더 클리어만 할 거야. 드롭샷하고 빠지고 언더 클리어하고 빠지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기능을 과제 활동을 시킬 때 할 수 있습니다. 또 드라이브로 할 수도 있겠죠. 드라이브는 미션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속도감이 있고 노래를 틀어놓으면 리듬감에 어느 정도 박자가 맞기 때문에 드라이브 치고 빠지기는 미션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어핀도 할 수가 있겠죠. 헤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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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핀 계속 돌아갑니다. 헤어핀은 그리 어렵지 않은 동작이기 때문에 헤어핀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은 많은 분들이 이것부터 생각을 해요. 후위부터. 후위에서 하는 기술부터 생각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별 동작 없는 앞에 동작이 더 쉬워요. 그래서 전위부터 나아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좀 섞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경기를 한번 해볼게요. 치고 빠지기 경기를 7점 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7점. 예, 스트로크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라인이 어디라고 했죠? 인아웃 라인이 정식이 아니에요. 변형시켰습니다. 서비스 라인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명칭이 짤짤이고요. 사이드 라인도 잘랐어요. 자르고 여기는 끝까지 다 쓰고. 오케이. 자, 차렷. 예, 끝까지 다 씁니다. 그리고 파트너는 나와 있어야 돼요. 다쳐요. 나와 계시고, 나와 계시고. 인사. 네, 러브 플레이. 아웃이에요. A조라고 신청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웃이에요, 아웃. 서비스 라인 안쪽에 떨어지면 아웃입니다. 이것도 아웃이에요. 서비스 넣으시면 한번 치고 나오셔야 돼요. 잠깐 정지. 여기서 선생님들이 게임을 보시다가 내가 조금 개입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개입하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너네 팀워크가 없어. 어디로 빠질지를 안 정했잖아. 애들은 부딪히거든요, 이렇게. 어디로 빠질지 정하고. 또! 뭐 하나 좀 추가할 수 있을까요, 규칙을? 경기할 때, 애들 경기시킬 때. 예? 9호, 좋아요. 우리가 이기든 지든 플레이가 끝났어. 라켓 터치 안 하면 무효야. 이런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네. 계속 진행하십시오. 몇 점, 몇 대 몇이에요? 아, 지금부터 2점. 2점이요? 예. 지금 라켓 터치를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두 번 쳤어요. 끝났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치고 빠지를 이렇게 했어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렇게 팀을 해서 복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2명씩 치고 빠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랠리의 횟수를 늘려줘야 돼요. 한 명씩 치고 빠질 때는 한 번 치고 빨리 빠져도 됐어요. 근데 복식은 그게 힘들어요. 공간도 넓고 인원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랠리를 2번 내지 3번 치고 빠져주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어
요 두 명이 팀이고 우리 둘이 팀이다. 우리 둘이 서브 넣고 한 번, 두 번 쳤어. 둘 다 빠져야 돼. 그리고 우리 팀 두 명 들어와야 돼. 그리고 우리 팀 두 명 들어와서 다시 하나, 둘 치고 일로 빠져야 돼. 그 두 명 들어.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시켜갈 수 있더라고요. 예, 복식 경기 할 때.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장시켰냐면 배려민턴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저는 어떻게 시키냐면 아까 난타 하듯이 쭉 세워놓고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랠리 1분 20초 정도 치고 쟤네는 가만히 있고 우리만 이동해. 안녕하세요. 요거에서 조금 확장시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나름의 방법이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서 조금 확장시켜가면 다양한 개념을 좀 재밌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아까 초반에 조 변동하느라고 제가 시간 좀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못 해드린 게 있고, 워밍업으로 쓰려고 했던 게임이 라인 다방구입니다. 우리가 술래잡기를 하는데 이 라인만 따라다녀야 돼요. 이렇게 라인만 따라다니는 술래잡기를 한 번 했어요. 다음에 사이드 스텝으로 라인만 따라서 피해 다녀야 돼. 술래를 이렇게 빠르게 피해야 돼요. 사이드 스텝 끝났어. 백스텝으로 술래를 백스텝으로 피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켓 턴치 강조했죠. 자, 우리 스윙평가 복식으로 볼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너네가 복식 리그전을 할 때 랠리 끝나고 라켓 터치를 안 하면 그건 선생님 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라인 다방구 할 때 우리 팀끼리 붙으면 한 명 살릴 수 있어.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에 그런 메시지를 담으니까 저도 수업할 때 그래도 나 뭔가 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좀 요 정도 좀 설명을 오늘 해드리려고, 별거 아니지만 누추한 장소에서 이렇게 한 35분 강의를 해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아니면 고민 이런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잠깐 답변 드리고. 지금 예? 서비스 넣는 방법. 서비스 넣는 방법을 설명할 때 좋은 단어가 있어요. 임팩트가 아니라 터치, 히팅이 아니라 푸시. 임팩트는 이거예요. 친다라는 개념. 스냅이 벌써 나갔죠? 터치는 움직이지 않고 밀어주는 거야. 이런 느낌. 네. 한번 유튜브에서 국가대표들 잘 유심히 보세요. 롱 서비스 제외하고 헤드가 내 요거 이상을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선수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서브를 해주고요. 요거는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드롭샷에도 개념이 적용이 돼요. 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지도하실 때 드롭샷이란 기술을 알려주고 싶다. 많은 학생들이 쳐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길게 떨어지죠? 드롭샷은 서비스 라인 안에 떨어져야 효과적인데. 마찬가지 임팩트가 아니라 터치야 라고 설명을 하면 조금 줄여갈 수 있습니다. 파워를 줄여가면서 결국에는 넘기겠죠. 그래서 좀 설명하실 때, 피드백을 주실 때 이런 단어 하나 선택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서비스?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질문이 들어왔던 게, 내가 학생들 연습시키고 싶은데 나는 던져주기밖에 못한다. 코치님들이 레슨할 때 하이클리어 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요거 방법은 너무 쉬운데, 셔틀콕을 여기 얹히고
그 가운데 손가락, 영어로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죄송해요. 가운데 손가락이랑 엄지로 이 셔틀콕을 이렇게 뺍니다. 잡아서 빼요. 빼서 리프팅 하듯이 쳐주시면 돼요. 다시 잡고 있죠? 두 개로 빼요. 그래서 살짝 던지고 스냅. 짧게 치면 언더클리어 연습시킬 수 있고, 요거를 좀 변형하면 복식 수비도 연습시킬 수 있겠죠. 높게 올려서 스매시, 높게 올려서 스매시, 이렇게 연습을 시킬 수가. 요 질문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따로 질문 요청을 안 해주셨지만 우리가 또 스포츠클럽이나 방과후를 하신다 그럴 때 좀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자격이 하나도 안 되지만 어떻게 기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돼가지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는데 많이 부족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냥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이따 댁에 가시기 전에 여쭤봐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